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오노트 학술팀의 나도성 수의사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국경 없는 수의사의 심포지엄에서 이렇게 함께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까 앞서서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1년도와 22년도 국경 없는 수의사에서 이제 봉사하셨던 그 과정 가운데 이제 병리 검사를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별히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는 저희 바이오노트는 동물 진단제입니다. 따라서 21년도에 다음과 같은 4건에 있어서 키트 지원과 그리고 실제 직원분이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동물 임상병리 검사실을 따로 이제 운영을 국경 없는 수의사에서 운영을 하셔서 이제 중성화 수술이나 백신 접종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이제 질병에 대한 진단 검사를 현장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또한 22년도 올해에서도 더 다양한 봉사 활동에 참여해서 키트 지원 및 직원들이 함께 봉사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된 이제 검사 방법은 이제 바이오노트에서 지원해드린 신속 진단 키트입니다. 이제 아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익숙해진 검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코로나19도 검사할 때 이제 코에서 이제 면봉을 통해서 이제 어떤 버퍼에 이제 검체를 풀고 그것을 그 디바이스에 접촉함으로써 이제 5분, 10분, 15분 만에 이제 질병을 현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요. 또한 동물에서도 예전부터 적용되어서 사용되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장비나 그런 복잡한 검사 과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동물 봉사활동 현장에서 이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검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간단해 보이긴 하지만 질병에 대한 특이적인 항원 항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제 적은 양의 검체로도 바로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들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여러 종류의 이제 질병들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파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지알디아 이 세 가지는 소화기 문제를 일으키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구토나 설사를 유발하기도 하고 특별히 그 중에 이제 파보 바이러스는 가장 좀 전염성도 크고 치사율도 높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코로나나 GRD와는 그 정도로 이제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이것이 복합돼서 감염되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는 더욱더 문제를 심각하게 일으키기 때문에 어떤 병원체에 감염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게 또 치료를 어느 정도 세기로 할지 그런 부분을 판단하는 데 주요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디스템퍼, 이제 개 홍역으로 많이 알고 있는 바이러스 질병인데요. 이것도 파보와 동일하게 전염성이 강하고 치사율이 높은 병입니다. 그래서 파보와 디스템퍼는 이제 보통 종합 백신으로 예방을 하는 그런 주요 병원체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이제 바베시아라는 이제 병에 대해서도 저희가 키트 검사를 이렇게 함께 국경 없는 수의사에서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바베시아는 이제 진드기가 이제 사람에게도 물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개에서도 진드기가 물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질병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국내에 가장 많이 있는 이제 병원체가 바베시아이고요. 이외에도 일부의 엘리피아, 아나플라즈마, 라임병에 대한 진단 검사도 일부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심장 사상충은 이제 어느 정도 홍보가 많이 돼서 잘 아시는 질병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제 모기를 통해서 이제 기생충이 전파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생충이 모기에 의해서 전파돼서 이제 심장이나 혈관 속에서 자라면서 이제 호흡기나 순환기에 문제를 일으키는 질병. 그래서 다음과 같이 개에 대한 이제 검사를 진행되었고요. 또 고양이에 대해서는 이제 국내 유병률이 높지는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고양이 질병으로서 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고양이 면역 결핍증 바이러스와 고양이 백혈병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좀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21년도에 이제 4건에 대해서 검사가 진행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파보와 코로나가 이제 동시 감염된 개체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양성이 나온 두 개체는 파보와 GRD와 이렇게 각각 하나씩 동시 감염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6월에는
심장 사상 중이 28%였고요. 그리고 9월에 진행된 봉사활동에서도 역시 심장 사상 중, 10월에는 약간 노력이 되는데 GRD만 이제 양성이 나타났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제 총 10번의 검사를 종합하여 봤을 때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이제 계속 보셔서 아시다시피 심장 사상충이 가장 많은 양성률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15%의 양성률을 나타내었고 그 다음으로 이제 GRD아층이 가장 높은 양성률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과들을 이제 국경 없는 수의사에서 봉사활동하시면서 진행해주신 검사들을 쭉 종합해서 봤을 때 다행히도 이제 가장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파보나 디스템퍼에 대해서는 이제 3건도 나오지 않았었고 파보가 이제 2건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백신 접종을 통한 예방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 GRD와도 자체가 이제 많이 심각한 건 아니지만 이제 복합 감염되어 있는 케이스들도 나타나 있었습니다. 심장 사상충이 가장 많은 양성률을 나타내었었는데 앞서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예방을 통해서 좀 더 적은 비용과 이제 그런 노력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심장 사상충 예방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진드기 외계 질환에 있어서는 바베시아가 이제 국내에 가장 많은 병원체이지만 이번 검사에서는 따로 양성이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려할 부분이 이 키트는 이제 항체 키트이기 때문에 다른 정밀 검사나 통해서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고 아마 바베시아는 이제 주로 급성으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아마 이제 수의사분들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제 고양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검사가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13건 진행된 검사에서는 고양이 질병은 두 종류가 따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번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전에 다른 이제 민간 보호 시설은 아니었지만 다른 분들이 이제 연구하셨던 결과를 좀 참고 삼아서 PPT에 실었습니다. 광주 전남대학교에서 광주 동물보호소에서 진행된 유기 이제 동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입소 전과 이제 입소 후가 나눠져 있는데 입소 전에 이제 디스템퍼도 일부 양성이 있었고 여기서도 역시 심장 사상충이 가장 많은 양성률 11.4%를 나타냈었습니다. 여기서의 좀 특이사항은 이제 입소 후에 이제 파보와 디스템퍼가 이제 많이 좀 전파가 되어서 양성률이 크게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파보가 0%였는데 2%로 23마리가 발생하였고 또한 디스템퍼가 0.3%에서 9.2%로 이렇게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보호소 내부적으로도 백신 접종과 이제 아무래도 다량의 동물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전파에 대해서 유의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울산 동물보호소에서 진행된 검사도 심장 사상충 8%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 수의사에서 관리하는 인천 동물보호소에서의 결과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입소하는 동물에 대해서 이제 파보나 디스템퍼 같은 경우는 이제 의심되는 개체들만 모아서 했기 때문에 조금 수치가 6%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지만 이제 조금 그 검사 대상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수치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심장 사상충이 16마리가 양성이었고 여기서는 특이적으로 이제 개 인플루엔자 항체 검사와 이제 파보 디스템퍼 항체 검사가 이제 키트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검사를 진행하는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감염되어서 항체가 있는지 백신 접종을 해서 항체가 있는지까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았지만 이제 인플루엔자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2%의 양성이 있었고 이제 파보나 디스템퍼는 이제 접종을 진행하여서 다음과 같이 이제 방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시에 백신을 접종하지만 이제 개체에 따라서 양성률의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동물 보호소에 대한 검사도 결과 확인했을 때 파보나 디스템퍼 양성이 일부 발견되었고 이제 심장 사상충도 21.9%의 양성률을 나타냈습니다. 네, 여기서도 좀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심장 사상충의 경우에는 이제 주로 어린 개체보다는 성견에서 주로 나타나는 병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기가 물었을 때 잠복기가 꽤 길기 때문에 어떤 이런 진단 키트나 현미경 검사를 통해서 양성을 확인하는데 모기가 물고 나서 6개월 이상은 지나야 이제 양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좀 가능성이 있는 성견들 위주로 검사했기 때문에 조금 이 결과에서는 양성률이 높게 나타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민간
이제 국경 없는 수의사의 봉사활동 가운데 민간 보호시설과 이제 마다함께에서 이런 진단 검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바탕으로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앞으로 이제 봉사활동할 때나 이런 보호소를 관리할 때 어떤 질병에 좀 주요하게 집중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고려하여서 추후에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노트에 대해서 간단히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소개만 간단히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동물 진단 키트를 만드는 업체이고 이제 국내와 해외에 진단 키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종류의 저희가 이제 신속 진단 키트를 보유하고 있어서 그 중에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키트들을 이번에 지원을 하여서 동물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진단 키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장비들도 많은 수의사 선생님들께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국경 없는 수의사에 함께 11년, 22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지원을 진행하는 바이오노트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항상 정말 키트 지원해 주시고 와서 봉사활동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